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TP 관련된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TP 서버 관련된 부분은 라우터 스위치 보안 파트 초기에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NTP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TP 부분은 아주 예전부터 사용되었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서버나 라우터나 이런 장치들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각각의 장치들마다 이제 시간을 다 가지게 되어 있고요. 이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케줄링이나 또는 로그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시간에 관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시간이 중요한데 이 시간을 각각의 장치들마다 각자 운영을 하고 각자 세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장치 간의 시간이 서로 달라서 로그를 본다거나 스케줄링에 의해서 돌아갈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치들의 시간들을 같게 동기화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이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게 NTP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을 맞춰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동기화해주는 서버가 있고 그 서버로부터 동기화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관련된 표준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기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장치 또는 네트워크 관리 또는 어카운팅 관련된 부분들, 그 로그를 이용한 사고 분석 이런 걸 수행하는데 필수가 되고요. 그래서 안전한 네트워크 또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이 정확한 시간 관리가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케줄이나 로깅이나 기타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NTP를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겸하는 서로서로 서버가 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가 되기도 하는 이런 모드들, 그리고 특정한 모드로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 일괄적으로 모든 장치들한테 시간을 다시 재세팅한다거나 한꺼번에 알려줘야 될 때 쓰는 이런 특수한 모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P 모드 중에 클라이언트 모드, 서버 모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버 쪽에서 시간을 동기화 시켜주고요. 동기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자, 클라이언트들은 그걸 받아서 동기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NTP 서버한테 정보를 받아올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버에서 받은 정보로 시간을 동기화 시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로 되어 있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치들에게 시간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받아서 일괄적으로 받아서만 동기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버는 다른 클라이언트들한테 시간 동기화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서버가 담당하고 있는 일부 클라이언트나 또는 그 네트워크 내의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동기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TP 서버 자체도 다른 장치들로부터 시간 동기화 관련된 정보를 받아서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서 보겠지만 만약에 계층 구조로 NTP 서버들이 만들어져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만들어진다. 이게 NTP 상위, 그 다음에 하위라고 했을 때, 자, 이 서버도 서버긴 하지만 다른 상위 NTP한테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서버로 돌아가지만 스스로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NTP 서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어 모드입니다. 피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시간 동기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치들이 서로 동기화에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장치들, 큰 규모에서 좀 어렵고요. 이렇게 서로 피어 형태 또는 메시 형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제 각각의 장치들끼리 이렇게 시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버가 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NTP 모드는 특수 모드 중에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뿌려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클라이언트에 동기화 정보를 제공해야 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시간 정보를 한꺼번에 리셋 시킨다든지 또는 초기화 시킨다든지 처음에 가져와서 그 정보를 한꺼번에 뿌려댄다든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서버 클라이언트 모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모드들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설정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배웠던 네트워크의 그 토폴로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TP 서버가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형태로 배치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센트럴 방식이 있고요, 하이어라키 방식이 있고, 뭐 플랫 방식이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센트럴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트워크 상의 말단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이어라키 모델은 이제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중대규모 이상의 네트워크에서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 즉 트리 형태로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플랫은 뭐 피어 구조에서, 피어 방식에서 이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자, NTP 설정 방법은 먼저 센트럴 방식인데, 중앙에 누가 있고 거기서 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모가 작거나 보통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결국에는 하나의 서버가 있고, 또는 한 개 이상의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시간 정보를 뿌려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부와 통신 가능한 한두 개의 센트럴 서버. 그래서 이것도 외부하고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모든 클라이언트들은 이 서버를 통해서 시간 동기화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데는 적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500대 이상이 있다 이랬을 때, 또는 1000대 이상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적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규모가 크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랜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자, 그리고 라우터에서 이렇게 설정할 때 보면 NTP 서버를 만약 2개를 둔다 그러면 이렇게 2번, 3번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줄 수 있고, 이 서버들은 또 외부하고 통신해서 이 서버 자체가 시간을 또 맞춰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말단에 있는 네트워크들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층 모델인데, 하이라키 모델은 이제 계층 형태로 사용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ISP라고 해서 뭐 KT나 SKT나 또는 LGT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층 구조를 띄는 거죠. 자, 트리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띄고, 마지막에 말단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센트럴 방식으로 운영되는 형태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센트럴 방식을 쓰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계층 모델로 트리 구조, 트리 형태를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간 동기화 정보가 넘어가면 각각의 정보에서 뿌려져서 전체한테 되고, 또 여기도 다른 또 센트럴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 라우터가 ISP 시스템 라우터 동기화시키고, 이 장치들이 다시 아래쪽에 있는 이제 고객 라우터들을 동기화시켜주고, 또 거기에서 말단에 있는 다른 서버들이나 클라이언트들한테 동기화시켜주는 이런 방식을 뜹니다. 구조가 트리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수렴 시간이 되게 빠릅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폭포처럼 쭉쭉쭉 연결될 수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정보를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NTP 정보 조회는 뭐 나중에 명령 한번 쳐보라고 해본 거고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법 중에 이제 플랫은 이제 피어 모드로 동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규모에서는 안 맞다는 얘기죠. 대규모에서는 맞지 않고, 이제 작은 네트워크나 또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형태로 이제 그 방식으로 따지다 그러면 안정성이 제일 뛰어나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이제 플랫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 있을 때, 만약에 하나의 장치가 뭐 오류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장치들은 다른 장치들한테 이렇게 또 정보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패킷 구조, 그러니까 패킷망 만들 때의 방식하고 같습니다. 원리는. 그래서 안정성은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가 커졌을 때 관리가 어렵죠. 관리가 어렵고 수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고, 이제 단독으로 돌아가는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안정성이 더 중시되는 그런 네트워크라면 이런 걸 쓰겠지만, 일단 규모가 큰 데에서는 적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져버리면 모든 라우터들이 그 다른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다 설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뭐 n-1개만큼의 설정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라우터 1이면 나머지, 만약에 여기가 라우터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그러면 라우터 1번도 자기 빼고 다른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라우터 2번도 마찬가지 1번부터 그 다음에 3, 4, 5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또 만약 6이 추가된다 그러면 그게 또 모든 라우터들한테 다 정보가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질수록 이제 관리는 좀 어려운 방식이 되겠죠. 하지만 안정성은 가장 뛰어납니다. 자, 이런 구조들이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 뭐 라우터에서만 NTP를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서버나 다른 장비들 다 똑같이 쓰고 있죠. 서버 방화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처럼 NTP 관련된 부분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 패키지야 NTP를 써도 되고 뭐 크로니를 써도 되고 뭐 원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면 되고요. 어차피 구조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서버한테 시간을 받아오죠. 이 시간 서버 NTP 서버죠. 그리고 그 NTP 서버들한테 받아오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지터 값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이제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리고 오프셋이나 딜레이 값들이 높은 것들도 후순위로 밀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와서 이제 이 계산 알고리즘 가장 최적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이 값들을 넣어 본 다음에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뭐 서버들 윈도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여기처럼 표준 시간대 그리고 동기화해서 여기는 timewindow.com이라는 지금 서버한테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동기화를 했는지 지금 동기화하면 이 서버한테 가서 다시 한번 시간 정보를 받아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여기 있는 리눅스 윈도우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SK 걸 쓴다 그러면 SK 통신망에서 각각의 기지국으로 시간 정보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는 내 폰도 여기서 이렇게 받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시계가 동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 컴퓨터 SK반에 같은 라인에 있는 회선을 쓰는 뭐 휴대폰들이 여기저기 있다 그러면 그 휴대폰들은 여기에서 보내준 시간 동기화 정보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따로 도는 게 아니라 따로 또 다시 시간 동기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LG 거 LG 거 통신사를 쓰는 사람의 시간과 SK 통신사를 쓰는 사람의 시간이 서로 다르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서로 다 맞춰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트리 구조 상위 NTP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NTP 서버 취약점인데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취약점들이 있죠. 특히 NTP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프로토콜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취약점들이 발견이 됐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패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샘플로 지금 가져와 본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모니터리스트에 대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NTP 서버에서 특정 버전 이하에서 이 모니터리스트 관련된 취약점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디도스 공격을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NTP 서버가. 그래서 NTP 서버를 이용해서 다른 서버를 디도스 공격할 때 공격자들이 NTP 서버를 활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NTP 데몬에 이제 4.2.7 이하 버전, 이전 버전이죠. 이전 버전에서 모니터리스트 관련된 쿼리를 이용해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는 뭐냐면 이 서비스가 요청 IP에 대해서 검증 작업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취약점, 이 검증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특정 대상 목표로 디도스 공격에 이 NTP 서버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이제 반사 공격이죠. 결국에는 IP를 변조해서 이제 반사하는 뭐 NTP에 대한 응답을 한꺼번에 요청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쫙 보내버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반사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이용하죠. 뭐 ICMP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NTP 프로토콜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차피 응답을 줄 수 있는 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사 공격 같은 경우에는 서버 응답 패킷 이걸 해서 변조된 IP 주소 결국에 이게 공격 대상이죠. 자, 공격 대상한테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응답 패킷을. 그래서 이 응답 패킷이 아주 많이 발생하게 만들어서 그 응답 패킷을 받은 공격 대상이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통상적인 반사 공격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 NTP의 특징 중에 하나인 증폭 공격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걸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프로토콜 따라서 이게 증폭의 정도가 달라지죠. 그런데 NTP 같은 경우에는 증폭 요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증폭 방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NTP 요청 하나에 응답을 20배 또는 200배까지 증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자가 한번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20배의 응답 팩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죠. 많게는 200배까지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격자한테는 상당히 효율적인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와 증폭을 같이 이용해서 이 NTP 서버가 다른 서버의 디도스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기본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공격자가 IP 주소를 공격 대상 IP로 변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IP 주소가 뭐 이쪽 IP가 뭐 125, 뭐 141, 100점, 뭐 10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출발지가 저 IP라고 변조를 해서 보내는 거죠. 자, 100이고 이건 출발지로 해서 얘한테 모니터 리스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이 NTP 서버들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얘가 요청한 걸로 인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응답을 1대 20배 또는 1대 200배까지 증폭해서 보낸다는 거죠. 응답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이 응답 모니터 리스트에 대한 응답을 받은 서버 쪽은 너무나 많은 대역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역폭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상적으로 이쪽에 접근하려 할 때도 너무나 많은 트래픽이 있어서 이걸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의 지연이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디도스 공격인데 그 디도스 공격에 이 NTP 서버가 이용될 수 있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예제로 가져온 거는 스택 오버플로우 관련인데 스택 오버플로우는 말 그대로 스택 오버플로우니까 이거는 NTP 서버 자체에 대한 공격이죠. 그래서 NTP 서버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NTP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이 이전 버전에서 이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함수들이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이런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던 거죠. 먼저 여기는 크립토 리시브 관련된 부분이면 이제 인증 관련된 암호화 파트 쪽에서 사용되는 이런 함수가 될 건데 이제 여기에서 오토키 인증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오토키 인증을 이용해서 스택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증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돼서 배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관리자가 일부러 활성화하지 않는 한은 이 취약점이 노출될 일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일단 가능성은 있다. 자, 그리고 컨트롤 관련된 제어 메시지 보낼 때 쓰는 이런 함수에서도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기본적으로 이 메시지는 호스트에서만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기 어렵다는 거죠. 로컬에서만 밖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컴피그 관련된 함수도 익스플로이트 이용해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실제 공격에 많이 사용되진 않을 수도 있으나 일단은 어쨌든 스택 오버플로우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 버전에서 이제 패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발이 될 때 저런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개발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NTP 서버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보안 이제 조치 사항들입니다. NTP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중에 보겠지만 UDP 123번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포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포트를 써서 이제 UDP 같은 경우도 뭐 인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취약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인증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키 교환 이런 것들 다 이제 알고리즘적 보완이 됐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UDP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NTP 서버 같은 경우에도 NTP 서버는 이제 기본 프로토콜 자체가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거는 거죠. NTP 서버한테 요청을 아무나 하지 않고 NTP 서버한테 요청할 수 있는 호스트나 또는
네트워크나 도메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내부망 안에서 쓰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지금처럼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외부에 있는 NTP 서버를 갖다 쓰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버나 이런 라우터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NTP 서버를 따로 돌려서 같이 동기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설망이나 또는 사내망, 회사 내부망에서 NTP 서버를 둬서 이 NTP 서버가 사내망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장치나 아니면 서버 또는 뭐 보안 장비 이런 쪽에 NTP 정보를 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넓게 서비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웹서버처럼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 그대로 DMZ 구간에도 가능하면 두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웹서버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노출해야 되니까 DMZ 놓고 외부에서 접속하도록 하겠지만 NTP는 굳이 우리가 외부한테 서비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망 안에서 놓고 방화벽 안에 집어넣어 놓고 또 ACL이나 이런 것도 다 걸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서버 자체에 대한 보안 조치로서 이제 취약점이 있는 버전, 이건 이제 항상 안정적인 최신 버전이죠. 안정적인 최신 버전을 업데이트를 해서 취약점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설정 파일도 수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 디세이블, 모니터 기능을 디세이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처럼 리스트릭트 디폴트 항목에다가 뭐 쿼리 값들을 노 쿼리로 해서 이런 기능도 비활성화 시켜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NTP 서버가 있다면 그 NTP 서버 데몬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메시지 그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엠맵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뭐 엠맵도 각각의 뭐 서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스캐닝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처럼 뭐 UDP 이 포트에 대해서 이제 이 스크립트 가지고 엠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크립트들이 있죠. 그래서 NTP 관련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점검을 해봐라 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엠맵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많이 쓰겠지만 공격자도 많이 쓰죠. 스캐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우리 네트워크, 자사 네트워크를 스캐닝을 해서 취약점이 발생되는 게 있는지 또는 취약한 프로토콜이나 포트 이런 것들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제 어떤 버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검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문제가 있다면 안정적인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그 NTP 인증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NTP 키 교환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뭐 여기서 그 내용까지는 좀 다루기는 어렵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내망 안에서 활용하는 거, 그리고 서버에 대해서 엔맥 같은 걸 이용해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프로토콜 관련돼서 수업을 할 때 이제 NTP 서버를 뭐 칼리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설치한 그 엠맵 설치한 뭐 그런 리눅스에서 스캐닝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검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TP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